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통장에 현금 10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고 남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실 겁니다. 10억 원, 참으로 상징적이고 가슴 뛰는 숫자죠. 퇴직 후에는 훌쩍 해외여행도 떠나고 평소 사고 싶었던 차도 바꾸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우아하게 늙어갈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은퇴 후의 뼈아픈 현실은 우리의 이런 장밋빛 기대와는 꽤 많이 다릅니다. 흔히들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무조건적인 축복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냉혹한 현실 감각 없이 덜컥 이 돈과 함께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남은 삶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이 10억 원이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함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오늘 15분 동안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뼛속 깊이 와닿게 그 진짜 현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 그 중에서도 고정지출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직장에 다닐 땐 참 좋았죠. 물론 일하는 과정은 고되고 스트레스도 많았겠지만 적어도 울타리가 되어주는 든든한 회사가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절반이나 대신 내주었으니까요. 월급 명세서에 찍힌 공제 내역을 보며 아깝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는 따뜻한 온실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명예롭게 퇴직증명서를 받아들고 은퇴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신분은 180도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직장 가입자라는 방패가 사라지고 거친 야생과도 같은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이 말은 즉 그동안 회사가 내주던 절반의 몫까지 오롯이 나 혼자 100%다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는 오직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 자동차에까지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 번듯한 아파트 한 채에 예금을 합쳐 자산 1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새로 들어오는 근로소득은 0원인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나라에 내야 할 돈의 덩치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말하는 무서운 건강보험료 폭탄이 내 발등에, 내 통장에 바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은퇴를 했으니 매달 꼬박꼬박 꽂히던 월급은 끊겼는데 야속하게도 내 통장에서는 기본생활비, 관리비, 각종 세금,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가 매달 숨만 쉬어도 쑥쑥 빠져나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는 은퇴자에게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섭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절대 화면을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돈 문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은퇴 후의 삶을 송두리째 좌우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길고 긴 노후 행복을 결정짓는 인간관계에 대한 진짜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 돈이 많아지면 주변에 사람이 넘치고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재산이 10억쯤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역설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게 묘하게 힘들어지고 불편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선 나처럼 돈이 많은 친구 혹은 나보다 더 재산이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끝없는 돈 자랑과 골치 아픈 투자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어느 지역 아파트가 올랐다더라, 어떤 주식으로 몇 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이번에 세금이 얼마나 나와서 골치가 아프다, 자, 등등. 처음 한두 번이야 들어주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물질적인 이야기만 반복되면 피곤해서 진이 빠집니다.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사라지고 속물적인 대화만 남게 되죠. 자, 반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친구들을 만날 때는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당장 치솟는 물가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내 이야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심리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심코 건넨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녀올까 해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밥값을 내가 매번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내가 내다 보면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해서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더치페이를 하자니 짠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눈치가 보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관심사와 경제적 처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져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20대, 30대 시절에 순수했던 우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적 계급의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서운함과 알게 모른 오해가 쌓이고 하나둘 인연이 멀어지다 보면 은퇴 후 하루 24시간이라는 가장 넉넉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결국 가장 외롭게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물질적 욕심은 끝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통장에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인간은 절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골프 모임이나 동창회에 나가서 20억, 30억 혹은 50억을 가진 다른 친구를 보는 순간 내 10억 원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10억 모았는데 저 친구는 부동산 투자 하나 잘해서 30억 자산가가 되었네 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한없이 부러워하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10억 원을 가졌음에도 스스로의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나긴 은퇴 후의 삶 속에서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노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먼저 자산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산, 덩치만 크고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내가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의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규모가 계급을 나눕니다.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낼 돈이 없어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 하우스푸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 외곽의 4억짜리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연금과 배당금으로 300만 원씩 꼬박꼬박 현금을 받아 여행 다니며
살 것인가? 자, 정답은 뻔합니다. 마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노후의 생명수이자 자존심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깔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연금 3층 탑을 견고하게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돈이 줄줄 새어나가지 않도록 나라에 내는 세금도 합법적으로 최대한 영리하게 줄여야 합니다. 쏠쏠한 절세 혜택과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팍팍 밀어주는 ISA 계좌, IRP, 연금저축통장을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꼭 챙겨두고 세팅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장에 쌓인 돈을 허물어 쓰는 삶은 매 순간이 불안하지만 마르지 않는 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면 노후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집니다. 자,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30년, 40년의 시간과 내면을 채울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와 루틴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출근이라는 강제적인 루틴이 있었지만 퇴근 후에는 나 스스로 하루의 시간표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거창하고 큰 돈이 드는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골프 장비를 사서 매주 필드에 나간다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취미는 돈도 돈이지만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나서는 소박한 동네 뒷산 산책, 시립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읽기, 햇살 좋은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이나 화초 가꾸기, 혹은 복지관에서 배우는 캘리그라피나 탁구 같은 가벼운 취미 활동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가볍게 교류할 수 있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런 작지만 확실한 일상의 행동들이 멈춰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노후의 삶에 생기발랄하고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진짜 내 편인 사람을 소중히 챙기는 일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잘 나갈 때, 내 직함과 돈, 명예로 맺어진 화려한 인맥은 은퇴와 동시에 모래성처럼 거품처럼 금방 깨져버립니다. 내 명함을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굳이 상대방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이 꾸미지 않는 편안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가 언제든 허물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동네 이웃 혹은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야말로 수백 명의 비즈니스 지인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욕심과 허영을 내려놓고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나누며 짓는 건강하고 진실한 웃음. 그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노후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결국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다루는 내 마음의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오롯이 나침판을 쥐고 내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는 인생 2막의 찬란한 시작입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오늘 이 시간부로 모두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차근차근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건강보험료의 현실, 인간관계의 허와실, 현금 흐름의 중요성, 그리고 소박한 일상의 가치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어느 날
우편함에 불쑥 꽂혀 있던 건강보험료 고지서, 다들 봉투를 뜯어보시고 그 자리에서 서서 깜짝 놀라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은 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이 낡은 집뿐인데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마저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현역 시절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던 소중한 월급은 은퇴와 함께 이제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모아둔 돈을 조금씩 헐었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과 공과금은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쑥쑥 늘어만 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여전히 길고 우리의 노후 자금은 한정적인데 눈앞에 놓인 매서운 건보료 폭탄을 마주하면 당장 내일이 막막해지는 심정, 대한민국에서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60대 박 선생님 부부의 안타까운 실제 사연이기도 합니다. 박 선생님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먹고 싶은 것 꾹 참아가며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며 그야말로 알뜰살뜰하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장만한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두 분 전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소득이 뚝 끊긴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도 없는 처지에 매월 3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오직 건보료만 내야 할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매달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몰라 병원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벅차고 아쉬운 그야말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결국 박 선생님은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끙끙 앓으시다가 눈물을 머금고 명절에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아까운 비상용 적금 통장까지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데다가 고작 건보료 폭탄이라니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고지서가 날아오는 대로 넋놓고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억울해하고 한숨만 쉰다고 해서 나라에서 우리의 건보료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아주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확실한 노후의 해결책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쏙 들어가는 피부양자 등록 제도입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 내 몫의 짐을 조용히 묻어가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피부양자 심사에 무사히 통과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무겁고 무서운 건보료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앞으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 30만 원씩 나갈 돈이 영원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두 귀를 활짝 열고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원한다고 무조건 그 밑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이 피부양자 혜택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 위해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문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문턱을 반드시 그리고 안전하게 넘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딱 두 가지 기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로 내 명의로 된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기준치보다 무조건 적어야만 통과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하고 계신 집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아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하지만 이 9억 원이라는 기준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재산이 이 기준선을 단 1원이라도 넘기게 된다면 그 순간 얄짤없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보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자, 둘째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내 수입, 즉 소득 역시 매우 적은 수준이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166만 원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노후의 핵심 생명줄인 국민연금 역시 이 소득 계산에 100% 고스란히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얼만데 설마 세금 매길 때 소득으로 치겠어? 라고 방심하시다가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연소득 2천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하여 건보료 폭탄을 맞으시는 은퇴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고 깐깐한 문턱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뺄 수 있는 항목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영리하게 빼버려야만 합니다. 자, 천만다행으로 여러분이 젊은 시절 노후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해둔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정부의 건보료 소득 계산에서 완전히 100% 제외됩니다. 오직 나라에서 받는 공적 연금만 깐깐하게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설계하실 때 국민연금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분산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건보료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방어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은 맞췄는데 재산이 문제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9억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겨버렸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날아올 건보료 고지서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집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미리 넘겨주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훗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상속세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동시에 피하기 위해 일찍부터 지분을 나눠주는 사전 증여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추천드리는 아주 훌륭하고 대중적인 방어 전략도 있습니다. 바로 부부끼리의 주택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비싼 단독 명의의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순간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부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 한 사람 앞으로 10억 원이 잡혀있던 재산이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되는 순간 개인당 5억 원으로 정확히 절반씩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아슬아슬하고 무서운 재산이 기준을 너무나도 수월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통과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약간의 등기 비용과 취득세가 들겠지만 평생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생각한다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아는 사람만 조용히 써먹는다는 숨겨진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일부러 뒤로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연금을 늦게 받으라고요? 라며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연금 소득을 줄여서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커트라인을 안전하게 맞추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당장 1에서 2년 연금을 못 받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연금을 연기하면 나중에 받을 때 연 7.2%씩 이자가 가산되어 훨씬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매달 나가는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아끼는 금액까지 합산해 보십시오. 장기적인 노후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큰 경제적 혜택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지와 세금 제도는 냉정합니다. 이런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을 현명하고 발빠르게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알뜰하게 혜택을 챙겨주고 제도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얇은 지갑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털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산 분할, 사전 증여, 사적 연금 활용, 연기연금 제도 등의 전략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서류상에 잡히는 내 재산과 소득이 마법처럼, 그러나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매달 억울하게 내야만 했던 무서운 건강보험료 폭탄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나 피부양자 등록에 성공하여 아예 영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매달 30만원, 40만원씩 나갈 뻔했던 이 귀한 돈을 아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면 두 분 부부의 한 달치 비싼 영양제와 약값이 거뜬하게 굳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웃으며 용돈을 쥐어줄 수도 있으며 가끔 부부끼리 오붓하게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여유자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토록 피와 땀, 눈물을 흘려가며 악착같이 모은 그 귀하고 소중한 노후자금, 국가가 알아서 지켜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움직여야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피 같은 재산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철통같이 지켜드리기 위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더 실용적이며 더 확실한 절세 비법을 가득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막막했던 노후 준비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큰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날아올 고지서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자금 수천만 원을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